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기 사건의 주인공인 알베르는 경찰서에 체포됩니다. 군인이었을 적 성실하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았던 그는 어쩌다가 국가를 상대로 대규모 사기 행각을 벌이게 된 걸까요? 1918년 11월 제1차 세계대전 중 전장에 휴전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상부에서는 모든 공격을 멈추고 연합군은 사후 명령에 대기하라고 전달하는데요. 병사들 모두가 기다렸던 소식이지만 프랑스군의 전쟁광 프라델 중위는 전쟁을 이대로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Lieutenant? Mission de reconnaissance. Les Allemands, il faut que nous, ils attendent la fin. Eh ben, y a pas de quoi s'inquiéter alors. 프라델은 신병 2명에게 적군의 진영을 정찰하라고 명령합니다. 전쟁 중에도 틈틈이 그림을 그리는 에드와르. 그때 심상치 않은 소리가 들려오고 신병 2명이 적에게 당하자 끝날 것 같았던 전투가 다시 시작됩니다. 전투 중 알베르는 등에 총을 맞은 신병 2명을 발견하고 Ils avaient été tués dans le dos. Vous comprenez? Tués dans le dos. C'était Pradel. C'est lui qui les avait tués. 폭탄으로 인해 구덩이에 묻힌 알베르. 에드와르는 알베르를 다급하게 구하지만 구조 중 그만 포탄을 맞게 됩니다. 전쟁으로 학원을 잃은 에드와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에드와르를 볼 수 없었던 알베르는 마약성 진통제인 모르핀을 구해 그에게 주입시켜 줍니다. 갓난 아이인 자신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어머니와 누나. 그리고 항상 바쁜 아버지. 그림을 그릴 때마다 늘 응원해주시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는 에드와르에게 더 엄격해집니다. 좋아하는 그림을 못 그리게 하고 아들을 완벽히 통제하려고 하죠. 더 이상 아버지를 버틸 수 없었던 에드와르는 군대로 도피하게 된 겁니다. 잠에서 깬 에드와르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알베르는 전문 병원에서 보철물 치료를 받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데요. Mais ton père était moi quand même. Tu veux que je te tue? Ça fait 4 ans que tu fais tout pour survivre. Et maintenant que la guerre est finie, tu veux disparaître? 알베르는 에드와르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전사자 중 고아인 병사와 에드와르의 기록을 바꿔치기 합니다. 그리고 에드와르의 누나에게 전사 소식과 함께 에드와르의 유품이라며 그림들을 보내죠. 전쟁이 끝나고 파리로 돌아온 알베르는 근무했던 은행에 복직하지 못한 채 생활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알베르는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에드와르를 위해 모르핀을 구해야만 하는데 Le seul truc que la guerre m'a appris, c'est taper sur quelqu'un qui m'a rien fait. Alors pour la morphine, j'ai fait pareil. J'ai honte. 전쟁으로 장애를 가지게 된 참전 용사들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지급된 모르핀을 팔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돈이 없던 알베르는 모르핀을 훔치기 시작해요. Tu veux pas te remettre à dessiner? Je t'ai trouvé du papier, un vieux chevalet, et j'ai réinstallé tout ton matériel. 그림을 그릴 때 가장 행복했던 에드와르는 전쟁 이후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게 됩니다.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한편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동묘지 사업을 맡게 된 프라델은 소홀한 관리로 전사자들의 관이 이리저리 바뀌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이런 프라델의 만행도 감시하는 공무원들에게 돈만 주면 쉽게 덮어졌습니다. 집에서 가면을 만들기 시작하는 에드와르. 매일 같은 시간에 신문을 배달해주는 소녀. 전쟁 고아인 소녀는 전쟁으로 생긴 에드와르의 깊은 상처를 어루만져 줍니다. 국가에서 참전 용사들을 위한 기념비 사업이 진행될 거라는 신문 기사를 본 에드와르.
jolie. T'es jolie. 에드와르는 곧 시행될 기념비 사업에 씨앗만 보내고 선금을 받으면 해외로 도피하자고 제안하는데요. Mais moi, je veux pas aller en prison. Il dit qu'il y a déjà. C'est voler l'argent des communes, voler l'argent de l'État, c'est sacrilège, ça. Il dit c'est ça qu'il veut faire. 6개월 동안 에드와르의 히스테리를 받아주며 생활고에 시달렸던 알베르는 어처구니 없는 사기 계획을 듣고 폭발해버립니다. 몸싸움을 하던 중 가면의 일부가 손상되고 에드와르는 그만 자리를 피해버리죠. 에드와르의 아버지인 마르셀은 아들의 기일이 되자 쉽사리 잠자리에 들지 못합니다. On n'est même pas sur le carreau de la famille. Mais forcément, il n'est pas censé y être. Il ne reste rien de lui. Si. 마르셀은 처음으로 아들의 그림을 자세히 보게 되는데요. Sa signature. 아들의 그림을 보내준 알베르를 저택으로 초대하고 싶어하는 마르셀. Invite. 에드와르와 사이가 틀어진 알베르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더 힘겹게 살아가고 이전에 알베르에게 모르핀을 빼앗긴 사람들도 그를 패기 시작해요. 시간이 지나고 다시 에드와르를 찾아간 알베르. Explique-moi un peu mieux ton histoire de monument. 기념비 시안 홍보를 위해선 돈이 필요했기에 프로노동꾼 알베르는 오늘도 일을 합니다. 그때 에드와르의 누나가 알베르를 찾아와서 저택에 초대하고 Votre projet de monument commémoratif, c'en est où? On n'en est nulle part. Excusez mon langage, c'est que ça coûte bonbon, ces trucs-là. Et l'argent, il n'y en a pas. Je vais faire un geste, votre monument, je vais le payer intégralement. Mais président... 에드와르의 아버지는 제대로 추모도 못한 아들을 위해 국가 기념비 사업의 비용을 전부 대주기로 하는데요. 에드와르의 저택에 초대된 알베르는 에드와르의 누나가 악마 같은 프라델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알베르는 가족들에게 군에 있을 적 에드와르에 대해 이야기를 해줍니다. 꽤나 불편한 식사가 끝나고 Il se trouve que nous avons besoin de comptables. Vous acceptez un poste chez nous, les meilleures conditions vous seront proposées. Prenez votre temps pour réfléchir. 돈 벌 길이 없었던 알베르는 결국 에드와르의 아버지 제안을 받아서 출납원으로 일하기 시작해요. 대형 은행은 정산을 몰아서 특정한 날짜에 한다는 걸 이용한 알베르는 전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가들의 예금을 조금씩 빼돌립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카탈로그를 완성하죠. 드디어 공모전이 열리고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에드와르. 어느 날 에드와르는 알베르의 외투에서 누나의 향기를 맡게 되는데 누나가 프라델과 결혼했다는 소식에 절망하는 에드와르. 에드와르는 프라델을 가만히 둘 수 없었고 결국 그를 응징하기로 합니다. 승진이나 뇌물엔 관심이 없을 것 같은 공무원을 찾고 Il a repéré un inspecteur qui, en 30 ans de carrière, n'avait jamais eu ni nomination, ni augmentation de grade, ni distinction. Les rumeurs disaient que parmi les sociétés chargées de récupérer les corps, il y en avait qui les trafiquaient pour faire des marches sur les cercueils. L'inspecteur Merlin a reçu une lettre disant que celle de Pradel en faisait partie. C'était forcément vrai. 공무원인 메를랭은 에드와르의 예상대로 확실하게 묘지 조사를 시작합니다. Pouvez-vous me dire pourquoi votre cercueil fait à peine plus de 160 cm? 서류의 시신수를 늘려 많은 예산을 받고 관 크기는 최소한으로 줄여 남은 금액은 본인 주머니 속으로 야무지게 놓고 있었던 프라델. Je ne connais pas l'anatomie, mais c'est normal que les jambes soient sur la poitrine et la tête sur le tronc. 증거를 착실하게 수집하는 메를랭 앞에 프라델은 뇌물을 주며 보고서를 좁게 위조해달라고 부탁합니다. J'ai pensé que 공모전 심사 중 유독 눈에 띄는 그림을 발견한 에드와르의 아버지. Voilà de quoi réserver l'œuvre et commencer les travaux. Prenez toutes les garanties sur l'artiste. 알베르는 저택에서 한눈에 반한 여자와 데이트 약속을 잡고 메를랭은 빛의 속도로 프라델의 비리와 뇌물 증거를 모두 제출합니다. de corruption dont il a été l'objet. 에드와르는 공모전에 채택되고 받은 성금으로 사교 파티를 여는데요. Pour avoir déclenché la guerre. Pour ne pas l'avoir empêché. Pour avoir aimé la faire. Pour en avoir profité. Vous êtes tous condamnés à mort. Exécution. 전쟁으로 이익을 취한 자들의 가면을 만들고 그들을 처벌하는 에드와르. 기념일이 다가오고 에드와르 일행이 해외로 도피하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Jules Despromont n'existe pas. Comme vous m'aviez dit que vous vouliez la rencontrer, vous pensez bien que je suis allé au 52 rue du Louvre? Eh bien, ça n'existe pas non plus. C'est un bureau de poste. Et vous avez payé?
Ah, bien sûr. Rassurez-vous. Sans paiement, pas de commande, c'est leur règlement. 계약 성금을 이미 줬는데 Oui, je vois ce 공모전 que vous voulez 수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세금 횡령에 공무원 매수까지 공경에 처한 프라델. 그런 프라델을 부른 마르셀은 추모비로 사기를 친 놈들을 은밀하게 잡아오면 혐의를 없애주겠다고 말합니다. 숨기려고 했지만 결국 세상에 공개된 추모비 사기 사건 기사를 보고 죄책감과 함께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던 알베르는 그간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밝히는데요. 끈질긴 추적 끝에 추모비를 사기친 일행들의 위치를 알게 된 프라델. Il est au Lutetia. D'après mes renseignements, il quitte les lieux dans 24 heures. Vous devriez vous dépêcher. 사랑하는 여자와 서먹하게 헤어지고 프라델을 발견한 알베르는 그를 따라갑니다. S'il vous plaît. 몸은 멀쩡했지만 전쟁으로 인해 서서히 삶이 망가진 알베르는 이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La guerre est finie, Maillard. 도망치던 프라델이 어이없게 죽고 맙니다. C'est un accident. J'aurais été incapable de le tuer. 지속적인 모르핀 복용으로 인해 점차 힘을 잃어가는 에드와르. 그때 에드와르의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Simplement, il y a dans vos dessins un aspect qui ressemble au travail de quelqu'un que je connaissais. Je me suis dit que peut-être vous l'aviez connu au... Mais j'aurais voulu lui dire que c'est lui qui avait raison de vouloir être ce qu'il était. Qu'il avait du génie avec ses dessins. Et qu'il fallait vraiment être un sacré imbécile pour pas le voir. Qu'il était mon fils. Et j'en étais fier. 공작새처럼 눈에 띄는 눈부신 재능을 가졌던 에드와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림이 전부였던 에드와르는 아버지의 세장에 갇혀 평생을 부정당하고 억압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누구보다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었던 에드와르. 오랜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세장의 문이 열리고 알베르의 모든 이야기를 들은 남자는 알베르가 도망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Pourquoi vous faites ça? Comment s'appelait le jeune soldat tué par Pradel à la côte 113? Mon gamin. 그렇게 도망친 알베르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프랑스 베스트셀러인 오르부아르를 각색한 영화 맨 오브 마스크입니다. 영화의 관찰자이자 주연인 알베르 디퐁텔이 감독을 맡았습니다. 영화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전쟁을 통해 재산을 모으려는 자본가들과 전쟁에 참여했던 일반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이런 일반 병사들에겐 선택지는 딱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죽거나 망가지거나. 참전 용사라는 칭호는 그들의 삶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았죠. 이렇게 1차 세계대전 이후 혼란스러운 프랑스의 상황을 풍자하는 이 영화는 어쩔 땐 유쾌하고 어쩔 땐 음울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영화는 2018년 세제르 영화제에서 총 5관왕을 받은 작품인데요. 에드와르의 의사표현 장치이자 극중 복선 장치이기도 했던 다양한 마스크는 영화를 보는 내내 눈길을 끄는 흥미로운 요소였습니다. 의상, 연출, 연기력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작품이라서 이런 분위기가 취향이신 분들은 본편을 보시는 것도 꼭 추천드립니다. 전쟁보다 전쟁 이후의 현실이 더 버티기 힘들었던 에드와르와 알베르의 대규모 사기 사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